고용 관련 세공제가 현재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이 서울이라 하더라도 세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자, 2012년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9년 전이죠. 사회보험료 세공제가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된 해인데요. 그 세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이 워낙 독특하고 복잡해서 많은 세무 실무자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세공제 신청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 사업자들만 세공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실무자가 없다면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저희 사무소에서는 2013년에 사회보험료 세공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실무에 사용했고요. 그 이제 세법이 계속 개정이 됐습니다. 2015년에는 청년 고용증대세 공제가 도입되었고, 그 후 근로소득 증대세 공제도 도입이 됐고, 드디어 이제 2018년에는 파격적인 조세 혜택을 담은 고용증대세 공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세공제는 총 4가지가 되는 거죠. 사회보험료세 공제, 청년 고용증대세 공제, 근로소득 증대세 공제, 고용증대세 공제. 자, 본 프로그램은 입사일, 퇴사일 등 몇 가지 데이터만 입력하면 위 4가지 세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 맨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데이터 입력하는 곳이 있고, 세공제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년 고용증대세 공제, 그 다음 사회보험료 세공제, 그 다음 근로소득 증대세 공제, 마지막 고용증대세 공제, 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상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업일을 입력하시는데요. 이 개업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다른데요. 개인 사업자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이제 개업일이 나오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 설립 등기일이 나오죠. 청년 고용증대세 공제 1인당 공제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일반 업종과 그 좀 특이한 업종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의 먼저 특이한 업종을 보겠습니다. 특이한 업종은 5가지 예를 들었는데, 미용업, 세탁업, 부동산 임대업, 카센터, 변호사 등 전문직, 이 5가지 예를 들었고, 이거 말고도 몇몇 업종이 더 있는데, 자, 이 업종들의 특징은 2017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2016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2017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5와 2016은 1인당 200만 원씩밖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밖에 나머지 업종, 일반 업종, 도소매, 제조, 음식, 이런 서비스 업종들은 2015와 2016에 1인당 500만 원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이제 모든 업종이 1000만 원씩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설정은 500, 500,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고용증대세 공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고용증대는 청년 정규직과 기타 상시를 이제 차등해서 적용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타 상시 근로자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와 상시 외 근로자로 나눠지고, 또 상시 근로자는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또 나뉩니다. 자, 먼저 이제 상시 외 근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시 외 근로자는 뭐냐면, 상시 외 근로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근로자예요. 그래서 4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알바,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대표자, 법인인 경우는 최대 주주가 될 텐데요. 가족, 친인척,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법인은 이사, 감사. 이 4가지 경우는 이제 조세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상시 외 근로자로 분류를 하고요. 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니까 1년 이상부터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부터 2년까지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제 보고요.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2년 초과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대표적인 이제 정규직의 근로자가 되고요. 파견 근로자가 이제 간혹 있는데 파견 근로자는 파견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예요. 그리고 파견 받은 회사의 근로자는 아니고요. 자, 다시 이제 고용정대 설정할 때 사업장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경우와 이제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죠. 청년 정규직은 1인당 1,100만 원. 그리고 수도권 밖은 1인당 1,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기타 상시 근로자는 700. 그리고 수도권 밖은 이제 77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 비정규직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기타 상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규직만 1,100만 원이니까 청년이면서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설정은 1,1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수도권 밖에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1,200과 77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이전하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게 달라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계속 수도권에 있는 곳으로 가정해서 기본 설정 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연도 월수를 이제 입력하는데요. 자, 사업연도 월수는 기본 설정은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또 당연히 이제 12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2개월이 아닌 1개월 또부터 이제 1개월까지는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언제 그러면은 이게 12개월이 아니냐 건데요. 자, 12개월이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이 설립 등기한 경우예요. 이 설립 등기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 세상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7년 10월 28일에 설립 등기가 되면 그때는 3개월입니다. 왜 3개월이냐면 10월 31일에 10월 31일에 이 회사가 존재하죠. 그리고 11월 31일에도 존재하고 12월 31일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 회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3개월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앞부분은 그러면 0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12로 놔두셔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2016년까지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는데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이 사업연도 월수를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29일에 사망했으면 이분은 1월 31일에는 생존하셨고 2월 28일에도 생존하셨죠. 그래서 2개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3월 31일에는 생존하시지 계시지 않으니까 3월 말에는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2개월로 이제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 값이 바뀌지 않는데 개인 사업자가 개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가 개업하기 전에도 살아있고 폐업하고 나서도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개업과 폐업은 이 사업연도 월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만 월수를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은 폐업하더라도 법인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폐업하더라도 12개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연도 월수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 상시외 사회보험료 세공제율인데요. 청년 상시는 100%를 공제해주고 청년 상시 외에는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50%가 있고 75%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청년이면서 상시 근로자는 100%예요. 그리고 그 외는
그러니까 그 외 상시가 되겠죠. 기타 상시라고도 부르는데 그 외 상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50%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75%가 적용이 되기도 해요. 이건 이제 사회보험료세공제에서 사용되는 그 규정인데 자, 그러면 언제 75%가 적용되느냐?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게 75%가 적용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열거되어 있는 이제 업종만 신성장 서비스업으로 보아서 201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6년까지는 50% 단일로 적용되고요. 2017년부터는 신성장 서비스업만 75%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업종을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먼저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 그리고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그리고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그리고 관광 숙박업. 이거는 이제 관광 호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물 운송 중개. 이 정도 업종들이 75%가 적용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입니다. 다시 여기로 가서 그러니까 기타 뭐 제조 도소매 업종인 경우에는 이걸 50%로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국고보조금 등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 그 보조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루누리 사업주 지원금과 건강보험료 감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 제도가 근데 사회보험료 세공제를 적용받고 이 두루누리 지원금, 그러니까 정부 보조, 국고보조금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중복 혜택이기 때문에 2020년 귀속분부터는 이 정부에서 받은 이 지원금은 이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하실 때 2020년부터는 청년 상시와 청년 외 상시를 구분해서 정부에서 받은 그 국고보조금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특이한 근로자의 유형이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휴직자, 정규직 전환자, 60세 이상, 이 5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 계산할 때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음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결과물에 좀 반영이 좀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없다고 일단 보고요. 네. 일단 기본 설정은 없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료율을 이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요 세 가지는 자, 이 사회보험료율 중에 요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는 모든 사업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적어드린 것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가지 고용보험과 생계보험은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산재보험료율은 회사마다 이제 차이가 막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하실 때 2014년 귀속분은 굳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4년 귀속분은 굳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자,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그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금 신고가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겠죠. 과다 신고가 있고 과소 신고가 있겠죠. 과소 신고한 것을 바로잡는 걸 이제 수정 신고라고 합니다. 수정 신고. 그리고 과다 신고한 것을 바로잡는 것을 경정 청구라고 해요. 그런데 수정 신고는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세무공무원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경정 청구는 세액을 돌려달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 청구가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세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정 청구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5년간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14년 귀속부는 법인의 경우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거는 그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났죠. 이것도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났고. 그리고 2015년 귀속분 법인도 2021년 3월 31일로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윗부분은 이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1일도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죠. 이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는 서둘러서 경정 청구를 해서 세액을 환급받으셔야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어쨌거나 2014년 귀속부는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2022년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이제 공란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전년 동일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입력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 기능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직원 인적사항을 이제 기재하는 곳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군 복무기간. 그러니까 군 복무기간이 있으면 그 청년 계산할 때 이 기간을 이제 감안하기 때문에 더 유리해지겠죠. 퇴사일, 고용 형태.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상시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시외는 뭐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회사 관리 목적에서 뭐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을 입력하시는데 이 총 급여액은 연말정산하시면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용수증을 이제 발급해 주시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용수증에 나와 있는 총 급여를 기재해 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명은 뭐 실제 성명을 기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가명이나 뭐 사번 등을 기재하셔도 무방한데 다만 이제 세무공무원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죠. 군 복무 기간은 현재 최대 6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6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6년까지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퇴사일을 보겠습니다. 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근무일이 다음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이제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퇴사일은 6월 30일이 아니고요. 7월 1일이 됩니다. 이 퇴사일의 의미가 0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00시부터는 근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은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6월 31일이 퇴사일이 되지 않고 7월 1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혹시 이제 특정 직원의 데이터를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직원의 성명만 삭제하셔도 돼요. 굳이 다 삭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성명만 삭제하시면은 나머지 뒷부분이 다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초보예제 1번 있는데, 자, 중소 개인 사업자인 L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수원전자라는 상으로 2017년 1월 15일에 전자부품 도매업을 창업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원이니까 수도권이죠. 그리고 도매업이니까 청년 상시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이 50%가 적용이 되겠죠. 75%가 아니고. 창업 이후 2021년까지 근무했던 직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모든 직원은 정규직이며 군 복무기한은 없다고 가정한다. 사회보험료율 및 직원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주 지원금 등도 없다고 가정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수원전자 그리고 기업인은 2017년 1월 15일 그리고 청년 고용증대는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이제 그대로 가시면 되고 수도권이니까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 그리고 청년 기타 상시는 7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연도 월수는 항상 12개월이 되겠죠. 그리고 도매업이니까 신성장 서비스업이 아니죠. 그래서 75%가 아닌 50%가 되고
사회보험 국고보조금 등이 없으니까 공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장애인 등 없죠. 그러니까 없으므로 기본 설정 값을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사회보험 요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그 3명 직원에 대해서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총 급여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여기서 요약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7년에 8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요약표를 누르시는데 여기 아랫부분을 이제 누르시면 돼요. 2017년부터 2023년분. 자, 누르면 2017년에는 203만 원, 2018년은 118만 원, 2019년은 227만 원, 2020년은 53만 원, 2021년은 35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는 요약표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21년에 43만 원의 세액공제를 한번 받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맨 아래에 있는 금액 집기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세액공제가 나오는데 2018년 469만 원, 2019년 800만 원, 2020년 644만 원, 2021년 175만 원이 나오고 2022년은 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1년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면 납부가 나오는데요. 이 납부는 근로자가 감소하면 그때 공제받은 세액 일부를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원전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세액 공제를 모두 받게 되고 요약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증대, 고용증대 네 가지 세액 공제를 다 합하면 3,599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여서 이제 드릴 말씀은, 자, 본 프로그램은 저희 사무소에서 자체 개발하여 10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것으로 2021년 4월 말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에 아직까지는 데이터 저장,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이 없습니다. 향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세법 조문과 과세관청, 국세청이 되겠죠. 세법 해석을 완벽하게 반영하고자 했으며 오랜 시간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며 오류를 수정했고 이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법은 불완전한 인간의 창조물이기에 결코 완벽할 수가 없고 입법자의 의도가 법조문에 온전히 투영되기도 어렵거니와 그 조문을 입법자가 만든 그 조문을 해석하는 각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될 텐데요. 그 생각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적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세무신고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시고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